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로봇 대장주는 앞으로 엔비디아가 직접 선택하고 매출 20배는 더 성장하는 이 기업이 될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우리가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지금 왜 봐야 되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해야 될 얘기가 굉장히 많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지금 시장 상황 봤을 때 사실 SK 하이닉스만 너무나도 많이 오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도 사상 처음으로 60만 원 터치했다라고 하면서 7%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 오늘도 코스피가 한 3% 정도 올랐을 거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이것만 봤을 때 시장 분위기가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상승은 500개, 하락은 130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어쨌든 수급이 지금 반도체라든지 SK 하이닉스 모멘텀으로 모인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관련되는 수혜주를 우리가 사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지금 우리가 왜 로봇을 봐야 되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이 SK 하이닉스의 상승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겠죠. 이거는 사실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치맥 회동을 하는 것도 있었지만 엔비디아 채널을 통해 가지고 오늘 3일 나왔죠. 공식 채널에 한국이 AI 혁명 기적이 계속되는 곳이다라고 하면서 AI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국뽕이 차오른다 할 정도로 마지막에는 AI 혁명이 도래했는데 이게 누구다? 한국은 반도체에 이어 이제는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 이제 한국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이 기적은 한국에서 시작하고 한국에서 끝난다 하면서 굉장히 한국을 이렇게까지 이거 광고 뒷광고를 받았나 싶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엄청난 이 자랑이라 해야 될까, 이런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해 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도 사실상 AI에 대한 이 어느 정도 뭘 가지고 오느냐, 최근 이제 치맥 회동과 함께 따라왔던 AI 동맹 가시화, 사실 이게 거의 기정사실로 봐도 돼요. 사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우리는 이런 양사 동맹이 가시화라는 거는 여기도 나오지만 결국에는 계약서,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이런 거 타기 전까지는 결과는 모르는 거예요. 너무 긍정적이지만 뒤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이 막상 이제 삼성의 HBM을 안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빠그라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빠라진다고 하면은 사실 이게 현실화가 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가시화라 표현을 쓰지만 이런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기정사실로 간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AI 관련되는 모멘텀이 굉장히 부각을 받았고 사실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도 그래서 올라갔던 거죠. 자,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로봇을 왜 봐야 되느냐, 로봇 관련주 있어서 왜 매수를 해야 되냐 본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그래요. 오늘 시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분위기에 있어서 급등했던 종목들을 다 보면 알겠지만 통신 관련돼 있는 통신주들이 통신 관련돼 있는 인프라 수혜주들이 많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 엔비디아의 GPU의 물량을 확보하고 AI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기정사실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가 된다? 통신 인프라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뭐가 돼요? 엄청난 대규모 데이터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뭐 해야 돼요? 앞으로의 AI의 인프라의 핵심은 뭡니까? 실시간 빠른 송수신이에요.
우리가 이 AI를 만드는 이유가 뭐야? 더 완벽한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생성형 챗 GPT 이런 것들, 즉각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통신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AI를 받아들이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실시간적으로 데이터가 생성되었는데 이게 송수신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즉각적인 빠른 송수신을 위해서 필요한 게 통신 인프라인데 우리나라의 통신 인프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여기도 나오지만 뭐라고 해요? 이제 비단독 모드 NSA와 단독 모드 SA가 있다라고 하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NSA가 뭐고 SA가 뭐고 뭐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단독이냐 비단독이냐. 여기도 나오지만 NSA는요. LTE 기지국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SA 같은 경우는 5G만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 NSA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 전송은 이제 5G를 쓰게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어하고 뭐한다? 관리 같은 거를 LTE 기지국이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KT만 5G, 오직 5G로만 구동 가능한 상용만 구축한 KT뿐이기 때문에 사실 통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런 송수신에 있어서 즉각적인 송수신이 필요한데 실시간이 필요한데 LTE 기지국이 사이에 끼게 되면서 뭐 된다? 실시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결국에는 이런 이 AI라는 게 이제는 뭐다? 상용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 기지국에 대한 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어지게 됐느냐? 이거는 과거부터의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 세계적인 글로벌 문제는 이슈가 뭐였습니까? 글로벌적인 이슈가 5G를 누가 먼저 전 세계에 출시하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5G 코어망도 완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 플러스로 기지국 장비도 비싸고 설치가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뭘 해요? 5G 최초, 세계 최초 타이틀이라는 걸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속도 우선 전략을 채택해버립니다. 그래서 5G는 나중에 일단 5G 나중에 완벽하게 해버리고 일단 LTE만을 빌려 5G처럼 보이게 하자. 그게 사실은 5G였죠. 그래서 이거 한동안 5G 관련해가지고 5G 아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논란됐던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아까 나왔던 이런 통신 관련되는 인프라가 주목받는 이유가 뭐였느냐? 5G 사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 6G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 본격적인 인프라에 대한 투자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 아까도 했지만 이 AI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 AI가 뭐에 필요해요? 로봇에라든지 자율주행 뭐 이런 분야에 많이 필요하잖아요. 특히나 이게 지금 지연이 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서 어떤 이런 명령, 데이터를 생성해서 명령을 송수신해야 돼요. 그 공장에다가 이제 공장에 일하는 로봇에다가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수술 로봇에다가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자율주행 차량에다가 전달한다든지 그래서 이거를 뭐 하게 된다? 쐈는데 지금 이 AI 인프라가 느려가지고 뭐 하기 시작해요? 인프라가 느려가지고 얘네가 반응을 못한다. 사고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완성이 되었지만 이게 0.0001초 만에 전달이 돼서 자율주행 차량이 통신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막 1분 뒤에 가고 2분 뒤에 가면 그냥 바로 차량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AI 시대에 뭐가 필수가 된다? 통신 인프라는 필수로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여기서 왜 로봇이 필요하느냐? 이거는 이제 5G 시대와 6G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다르냐? 자, 6G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는 뭐가 된다? 사람과 사물, 공간의 초연결이에요. 초연결.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기존에는 우리가 뭐 데이터를 받았을 때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통해서 받았을 때 느리더라도 큰 문제가 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느리면 안 되는 거예요. 느리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AI가 데이터를 쏴줬을 때
여기서 바로 통신 기술을 통해서 바로 이제 수신하고 그 문제는 뭐야? 수신해서 끝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수신해서 끝났으면 그걸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행동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거를 여기서 필요한 게 뭐다? 로봇 기술이라는 거죠. AI가 이제 데이터 센터가 AI의 두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손발이 되어주는 내가 이렇게 신호를 보냈을 때 자동적으로 딱딱 딜레이 없이 그걸 해주는 로봇 기술이 이제는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바로 이제 로봇에 대한 AI 엣지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제가 엔비디아가 썸네일에서도 엔비디아가 직접 이제 선택했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사실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고 오늘도 뉴스가 나온 게 뭐냐? 나오죠. 대만 어드벤텍이라는 기업이 로봇 체화를 위한 뭐 하기 시작한다? 엣지 AI 시스템을 내놨다. 아까 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이게 뭐 하기 시작해요? 엔비디아 잭슨 토른 모듈로 구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AI를 통한 데이터를 쏘고 이거를 통한 대만 어드벤텍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시스템을 뭐 하기 시작해요? 엔비디아가 이 어드벤텍에다가 맡겼다라는 거죠. 그럼 사실상의 어드벤텍이 실질적인 이런 엔비디아의 반사익을 가지고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오늘 방송은 뭐예요? 국내 주식이냐, 국내 주식. 어드벤텍 살 거예요? 살 거면 사세요. 근데 오늘은 국내 주식이니까. 그럼 이 어드벤텍을 통한 반사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겠죠. 그게 사실 어떤 기업이다? 오늘 상장된 노타라는 기업이에요. 민선 8기에서 지금 벌써 19번째 신규 상장되는 종목입니다. 기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이 뭐 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도 보면 알겠지만 어드벤텍과 노타와 엣지 AI 시장 개척을 위한 맞손, 협력, 파트너십을 체결한 기업이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런 AI 엣지 기술 분야, 로봇의 필수인 AI 엣지 기술 분야를 이 엔비디아의 잭슨 토론을 통해서 이제 구동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어드벤텍이 반사익을 받고 이슈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 할 수밖에 없다. 노타라는 기업도 여기서 같이 함께 파트너십으로서 다양한 생태계를 통한 반사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기서 진짜 엔비디아가 국내에 또 찾는다라고 하면은 또 반사익을 받을 수도 있겠죠. 실질적으로 노타라는 기업이 지금 보면 알다시피 삼성전자, 엔비디아, 심지어 엔비디아와도 이미 협력 관계를 구축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도 못합니다. 너다시피 엣지 컴퓨팅으로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하고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얘기했죠. 매출이 20배는 더 성장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도 나오죠. 이건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업이 발표한 자료입니다. 저보고 아니면 어쩔래라고 하면은 이 기업의 대표를 찾아가면 돼요. 기업의 대표가 발표한 자료를 저는 그대로 찾아서 읽어드릴 뿐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2029년까지 연 매출 연평균이 47% 성장률을 목표로 설정한다. 5년간이죠. 그럼 이게 적어도 언제 뉴스였다? 2024년도의 뉴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뭐다? 현재 25년 매출이 145억 원이에요. 이게 47%씩 증가하면은 대략적으로 약 670억 원이 나와요. 670억 원. 그러면 이게 몇 배 증가? 지금 현재 노타의 매출 25년도 예상 매출 대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29년까지만 봐도 올해 대비해서 매출이 5배는 약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리고 23년 매출이 36억 원이었어요. 23년 매출 대비해서는 약 20배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간 47%의 성장률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타라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스스로가 밝힌 보도 자료에 의하면은 매출이 뭐 한다? 약 20배가 성장할 거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다만 아까 얘기했던 게 뭐다? 로봇의 필수인
엣지 기술을 노타가 현재 엔비디아 잭슨 토론을 통해서 구동하는 이 기업과의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기업의 현재 매매 전략은 제가 세워드릴 수 없어요. 왜? 오늘 상장했어요. 오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규 상장주는 가격 전략을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왜? 차트가 기반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명 말하는데 노타 터물렸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요. 이거는 사고 싶다 하면은 보초병 정도. 신규 상장주는 차트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나서 전략을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시장가 매수 추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이런 기업이 있고 차트가 어느 정도 다듬어지면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